4년 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면책 특권이 연방 대법원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 100도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지역에 내일 오전부터 폭염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50여 대의 차량이 도로를 불법 정령하고 메트로버스를 공격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들은 버스에 폭죽을 발사하고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LA는 물론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다양한 새 법안이 시행됩니다. 특히 LA와 LA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를 넘어서게 됩니다. 야당은 해병대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TV 토론에서 완승하며 기세를 올리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또 하나의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4년 전 의회 폭동 사건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온 면책 특권이 대법원에서 일부 인정됐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재판도 대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대법원에서 또 한 번 승리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전직 대통령은 형사 기소로부터 절대적 면제를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적 행위에 대해선 면책 특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해 8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기소되자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You can't have a president without immunity. You have to have, as a president, you have to be able to do your job. 1, 2심 모두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지만 대법원이 보수, 진보 대법관 성향에 따라 6대3 결정으로 이를 뒤집은 겁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3월에도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후보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하급심에서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하는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재판 등은 11월 대선 전 열리긴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에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캠프는 오늘 판결로 달라지는 사실은 없다며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가 폭도들을 부추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면책 여부 판단이 필요해진 다른 형사 기소 사건과 달리 1심 유죄 판결 후 오는 11일 형량 선고를 앞둔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의 경우 대통령 취임 전 일이어서 면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첫 TV 토론 승리에 이어 사법 리스크도 한 곱이 넘기면서 트럼프 지지율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한편 TV 토론에서 참패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측은 완주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어서 후보 교체를 둘러싼 논란이 당분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남승모 특파원이 이어서 보도합니다.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모인 바이든 가족의 조언은 대선 완주였습니다. 4년 더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가족 중 일부는 참모들의 TV 토론 준비에 분노를 표출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토론 때 소화하기 벅찰 만큼 많은 통계 수치를 말하게 하고 분장도 너무 창백하게 보이도록 했단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흔들리는 당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84살로 바이든보다 3살 많은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과 라파엘 워녹 상원 의원 등이 나서 사퇴론을 일축했습니다. Let us not make a judgment about a presidency on one debate.
And there's nothing as well as just as Joe Biden getting up, taking the ball over the finish line. 하지만 CBS 여론조사에서 바이든의 출마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72%에 달했습니다. 민주당 당원 중에서도 절반 가까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이든의 고향 친구이자 소설가인 제이 파리니와 닉슨 전 대통령을 물러나게 했던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기자 밥 우드워드도 사퇴 요구에 가세했습니다. 공화당에선 트럼프의 낙점을 앞둔 부통령 후보군이 바이든 공격에 나섰습니다. Most importantly, we know that the media seems totally uninterested in fact-checking Joe Biden.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교체론을 잠재우기 위해 기자회견이나 인터뷰 등을 검토 중인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노입니다. 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 100도대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101도까지 기온이 오른 엔텔로밸리와 랭캐스터는 이번 주 내내 100도대 폭염이 이어지며 독립기념일에는 111도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산타클라리타밸리와 발렌시아는 오는 수요일과 목요일 102도의 낮 최고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 LA 다운타운은 80도대 낮 기온 분포를 보이는데 금요일과 토요일엔 90도에 육박할 가능성이 예보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LA 카운티 상당수 지역들에 내일 오전 11시부터 다음 주 월요일 새벽 5시까지 폭염 경보를 발령했으며 고온 건조한 기후로 산불 위험도 지속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새벽 LA 다운타운에서 50여 대의 차량이 도로를 불법 점령하고 승객이 탑승한 메트로버스를 공격하는 등 난동을 부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5분쯤 다운타운 올림픽 블루바드와 플라워 스트릿에 차량 50여 대가 몰려들어 난폭 운전으로 도로 위에 타이어 자국을 남기는 등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의자들은 도로 점령으로 멈춰선 버스에 폭죽을 발사하고 스프레이 낙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주변 스타벅스 매장에 무단 침입을 시도하고 인근 건물 벽에도 스프레이 낙서를 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LA 경찰국이 헬기를 파견하자 결국 해산했으며 아직까지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LA는 물론 캘리포니아주 전역에서 주민들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새 법안이 시행됩니다. 특히 LA와 LA 카운티 등 남가주 지역에서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를 넘어서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주는 식당 등을 제외한 업소에서 결제 시 숨은 수수료가 전면 금지되는 법안도 일제히 시행됩니다. 새로 바뀌는 법안들을 하주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부터 LA시와 LA 카운티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17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먼저 시간당 $16 78센트였던 LA시 최저임금은 $17 28센트로 50센트 인상됩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기존 $16 90센트에서 $17 27센트로 37센트 인상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 내 폭력 예방을 위한 법안도 시행됩니다.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의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직장 내 폭력 방지 계획서를 만들어 직원을 교육해야 합니다. 또 캘리포니아주에서 주택 임대 시 요구되는 보증금 제도도 새롭게 변경됩니다. 지금까지 최대 렌트비 2개월분까지 받을 수 있었던 보증금, 세큐리티 디파짓은 이제 한 달치로 제한됩니다.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추가로 붙는 청소요금이나 콘서트와 스포츠 경기 등에서 별도 부과되는 장소요금 등 숨겨진 수수료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도 시행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그동안 문제로 떠오른 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클럽과 바 등 주점에서 GHB와 케타민 등 약물을 식별할 수 있는 테스트킷 제공이 전격 의무화됩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중학교에 여학생 여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25세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LAPD는 용의자 케네스 텔레즈 오도네즈를 14살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했는데 조사를 통해 추가 범행을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오도네즈가 10대로 가장의 LA 한인타운의 한 중학교에 재학하는 11살에서 16살 사이 소녀들과 성관계를 가지려고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최소 3명의 소녀들을 성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오도네즈가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 또 다른 13명의 10대들에게 접촉했으며 피해자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오도네즈가 5피트 3인치 키에 173파운드 몸무게라며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남가주에 거주하는 한 20대 남성이 무려 60만 달러 상당의 도난당한 컴퓨터를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LA 경찰국은 지난주 수십 대의 비트코인 채굴용 컴퓨터를 화물밴과 스토리지 등에 보관해온 27세 브라이언 톨라를 전격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남가주 센타클라리타 캐니언 컨트리 지역에 거주하는 톨라는 작물 소지 혐의 등으로 벤나이스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풀려났습니다. 경찰은 톨라가 어떤 방법으로 작물 컴퓨터를 수중에 넣고 무슨 목적에 이용했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LA 경찰국은 이번 사건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롤러코스터가 공중에서 운행 도중 멈춰 20명이 30분 동안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는 애너하임 디즈니 캘리포니아 어드벤처 파크의 인크레디 코스터로 어제 오후 1시 30분쯤 승객을 싣고 운행하던 중 120피트 상공에서 멈췄습니다. 승객들은 직사광선 아래 고립됐고 디즈니랜드 측은 승객들이 안전하게 구출되기 전까지 양산을 배급하는 등 수습했습니다. 롤러코스터가 멈추고 30분 정도가 지난 후 승객들은 안전하게 구출됐습니다. 인크레디 코스터는 지난 29일에도 멈춤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대형 보험사 스테이트팜이 주택보험료 인상을 최대 52%까지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 측은 최근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에 단독주택 30%, 콘도 26%, 세입자 보험 52% 인상안을 제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보험시장 안정을 위해 보험사들의 인상안을 검토해 승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중소규모 보험사들이 경영상의 이유로 영업을 중단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선택폭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스테이트팜은 높아진 물가와 자연재해 등으로 보상 비용이 폭등함에 따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스테이트팜 측은 지난 3월 캘리포니아주 내 7만 2천여 개의 보험 계좌를 갱신하지 않았으며 신규 가입도 받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한국 국회는 어제 최 해병 순직 사건으로 공방이 뜨거웠는데요. 야당은 해병대 사단장에게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대통령실 참모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참모 16명이 출석한 국회 운영위 전체 회의는 어젯밤 늦게까지 12시간 반가량 진행됐습니다. 야당은 최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7월 31일 안보실 회의 과정에 이른바 대통령 경로서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것은 본 적은 없고 들은 적도 없다. 그렇습니다. 여름 휴가 직전 당시로 기억을 하고 저희 앞에서 화를 내신 적은 없습니다. 당시 회의 녹취록 유무를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속기를 해야 돼요. 대통령의 기록은. 속기를 하면 녹취가 당연히 있어요. 거짓말한 적이 없고요. 아는 대로 얘기를 한 거예요. 당일 이종섭 전 국방장관에게 전화한 대통령실 유선 전화의 사용 주체에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실 유선 번호로 알려진 02-800에
7070 번호 사용 주체가 누구인지. 여당은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게 먼저라고 했고 대통령실은 특검법 제2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으로 가자. 이거는 민주당 스스로 공수처를 주장했던 분들이 자기 부정 아닌가요? 위헌인 사항인데도 분명하고 대통령이 제2요건을 행사 안 했다? 저는 이건 대통령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혜병 특검법 처리를 시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백운입니다. 여야와 대통령실은 최근 논란이 됐던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의혹을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여야는 시작부터 대통령실 업무보고 자료 제출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의 자료 제출 압박에 여당은 의사일정 협의가 없었다고 반발하며 고성이 오갔습니다. 이게 지금 대표님 말씀 협치입니까? 말씀 좀 정리해 주세요. 손가락질하지 마시고. 그거 좀 정리하고 있잖아 지금. 그 어원 이야기 하는데 아직 못 배웠군요. 아니 민주당 아버지는 그렇게 가르쳐요. 야당 의원 질의 중 여당 의원이 끼어들면서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정회되기도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님 입 닫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입을 열라고 합니까 지금 이 시간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 회고록에서 시작된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을 놓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 음모론을 바탕으로 조작 가능성을 언급한 것 아니냐는 야당 질의에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디올백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은 있는 포장 그대로 청사내에 보관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국고에 귀속이 됐다는 겁니까? 아직 안 됐다는 겁니까?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는. 오늘부터 사흘간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만큼 정부 여당과 야당의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SBS 안지입니다. 북한이 어제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 2발 중 1발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를 부인한 겁니다. 안정식 북한 전문 기자입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하는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북한 미사일 총국이 어제 4.5톤급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화상포 11다 4.5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는 모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 500km와 최소 사거리 90km에 대해 비행 안정성과 명중 정확성을 확증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이 초대형 탄두를 장착한 전술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북한은 이달 안으로 신형 전술미사일을 250km 날려보내는 중등사거리 비행 특성과 정확성, 초대형 탄두 폭발 위력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어제 새벽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지만 한 발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이 두 번째 발사한 미사일이 제대로 날지 못하고 평양 동쪽 육지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보도는 우리군의 발표를 부인한 것이지만 북한이 지난달 26일에도 미사일 발사에 실패하고 다탄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바 있어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유럽 곳곳에 강한 바람과 함께 폭우가 쏟아지면서 7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강물이 흘러넘쳐 300명이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표원구 기자입니다. 거센 폭포수가 무서운 기세로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려옵니다. 이탈리아 북서부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폭포물이 불어났습니다. 강 하류는 범람했습니다. 도로가 끊기고 차량이 흙탕물에 갇혔습니다. 30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È tutta la notte lampeggi continui, non lampi, ma lampeggi tutta la notte. 이웃나라 스위스에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남부의 티치노주, 발레주 등의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프랑스 오부주에서는 폭풍우에 쓰러진 나무가 달리던 차량을 덮쳐 3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독일 중서부에서도 폭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도르트문트에서 열린 독일과 덴마크의 유로 2024 축구 경기는 일시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관중석에 폭포수처럼 물이 샜고 우박까지 쏟아졌습니다. Park, and then there started being lightning, and unfortunately they very abruptly shut down the event. I think a lot of people were very scared, very worried. 밤사이 독일 전역에서 번개가 10만 회 이상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유럽을 달군 기록적인 폭염으로 알프스의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폭우까지 겹쳐 홍수 피해가 커졌다고 과학자들은 분석했습니다. SBS 표현입니다. 네, 이번 달 막을 올리는 파리올림픽에서는 수영 종목 가운데 하나가 센 강에서 펼쳐집니다. 10km를 헤엄쳐 가야 하는 건데 그러기에는 강이 너무 더럽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서 한국 대표팀도 출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세용 기자입니다. 올림픽 마라톤 수영의 출발점인 센강의 알렉상드르 3세의 달입니다. 선수들은 여기서 출발해서 10km 코스를 2시간 동안 수영합니다. 자, 수영하기에는 너무 더럽다는 논란이 거세지자 IOC 관계자는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So no reasons to doubt. We are very confident as well that we will swim in the sand this summer. 자, 과연 사실일까요? 파리시가 조사한 결과 보겠습니다. 지난달 23일 알렉상드르 다리 아래서 측정한 대장균 수치는 100ml당 평균 3000 CFU 정도, 그러니까 종이컵 반컵 정도 물에서 세균 덩어리 3000개가 검출된 겁니다. 지난달 수영 행사가 2차례 열린 서울 한강과 비교해 볼까요? 대회 직전 19일간 조사한 대장균 수치는 평균 31 CFU, 센강 대장균이 한강보다 100배 많은 겁니다. 세계 수영연맹 기준을 보시면 대장균이 1000 CFU를 넘으면 허용되지 않는 수질이라고 돼 있습니다. 센강의 대장균은 이 기준치의 3배, 비 온 다음 날은 최고 12배가 넘었습니다. 대장균은 분변의 지표 항목인데 전문가들은 선수들의 건강을 해칠 정도라고 말합니다. 분변 접촉을 많이 했으니까 다른 진짜 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병원성 세균은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프랑스는 지난 8년간 센강 수질 개선에 총 2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IOC는 최근 비가 와서 수치가 높다는 식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비가 안 와도 2천 안팎입니다.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수질에 마크롱 대통령이 분변을 뒤집어 쓴 조롱 이미지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 수영대표팀 김우민 선수는 8월 4일까지 실내 종목을 마치고 센강에서 닷새 뒤 열리는 마라톤 수영 출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시카고 남부 서버브 듀페이지 카운티에서 올여름 첫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앤 커뮤니티 센터가 한인 시니어에게 제공하고 있는 한식 점심 도시락이 다시 양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노인국의 예산 문제로 오늘부터 한식 도시락이 중단되고 다시 양식 메뉴로 변경된다고 밝혔습니다. LA 코리아타운 라이온스 클럽이 2024년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대학 재학생 15명과 대학 신입생 14명 등 29명에게 1인당 $3,000, 4년 장학생으로 선정된 대학 신입생 6명에게 1인당 $40,000를 각각 수여했습니다. 또한 한인타운 호바트 초등학교에 $2,000의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뉴욕시 정부가 오는 9월부터 250개 도로 구간을 대상으로 차량 운행 제한 속도를 시속 20마일로 낮춥니다. 시교통국은 세미법의 시행 규정을 위해 60일 공청회 기간을 거쳐 9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제한 속도를 낮추는 규정을 2025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카고 남부 서버브 듀페이지 카운티에서 올여름 처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듀페이지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바틀렛과 우드데일 지역에서 채집한 모기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하이구 사마리탄 재단이 매주 수요일 운영하고 있는 푸드뱅크 서비스를 4개 팀으로 확장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21년째 푸드뱅크 서비스를 운영해왔던 하이구 사마리탄 재단은 매주 수요일뿐 아니라 월요일에도 푸드뱅크 서비스를 운영하며 매주 일요일에는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80세 이상 시니어들에게 무료로 배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태국의 한 가톨릭 교회가 때하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특이한 머리 스타일을 하게 했다는 이유인데 확인해 보시죠. 태국의 한 가톨릭 교회입니다. 많은 신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독특한 머리 모양을 한 아이들이 눈에 띄는데요. 가장자리만 남겨두고 자른 이 머리 모양은 코로널 톤슈어라고 부르는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동안 썼던 가시 면류관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톨릭 수사들 사이에서는 흔한 머리 모양이었지만 교황청이 1973년 금지하면서 지금은 거의 사라졌는데요. 이 태국 교회가 갑자기 신부의 미사 집전을 돕는 어린이들의 머리를 이렇게 만든 뒤 공개한 겁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가톨릭에서도 금지한 건데 아이들 동의는 얻고 한 것이냐며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교회 측은 아이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며 연례 기념행사의 일부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운전할 땐 전방 주시가 기본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이 버스 기사, 자꾸 옆쪽을 보는 게 이상합니다. 베트남 호치민시를 달리는 한 버스에서 촬영한 영상인데요. 버스 기사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계속 옆에 둔 스마트폰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버스 내부에는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지만 버스 기사는 심지어 복잡한 교차로에 들어갔을 때도 여전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는데요. 영상이 공개되자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버스 기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비난이 폭발했고 현지 당국은 대중교통관리센터와 협력해 해당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엔 중국입니다. 식당으로 배달원들이 음식을 찾으러 왔는데요. 그런데 주인 혼자 아이돌 보랴 요리하랴 분주하자 팔을 걷고 돕기 시작합니다. 대기하는 사이 아이의 유모차를 대신 흔들어준 건데요. 이 사이 음식이 나오면 배달도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아이도 봐줬다가 배달원들도 바쁘네요. 영상을 본 사람들은 훈훈한 광경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이래서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 모양이네요. 지금까지 생생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